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한 가족이 마중을 나온 듯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잠시 후 어여쁜 소녀가 가족을 향해 웃으며 뛰어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소녀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인데요. 소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까지 더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 네리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막내딸인 레아가 한국에서 잠시 지내다가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외모도 성격도 모든 것이 바뀌어 돌아오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가족 구성원은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들 1명, 딸 3명의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커왔고 외동딸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부모님께서 뭐든 시켜주셨지만 항상 바쁜 부모님 때문에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형제가 있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자상한 오빠가 있는 친구들을 보며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형제들을 만들어주고 대가족을 형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남편도 제 의견에 적극 찬성하여 꿈에 그리던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국 속담에 바보는 천사도 밟기 두려워하는 곳을 달려서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첫째 딸 안나와 둘째 딸 에바를 키울 때만 해도 힘들다는 생각은 했지만 처음 육아를 해보는 저에게는 모든 게 새롭고 보람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의 미소를 볼 때면 힘들었던 것은 모두 잊게 되는 마법이었어요. 자상한 남편도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아이들을 돌봐주려고 노력해 주었죠. 그러다 셋째 아들 데이비드가 태어나고 정말 정신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남자 아이답게 걸음마를 떼고 나서부터는 한눈을 팔면 항상 사고를 치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의도하지 않았던 막내딸 레아를 임신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들리는 뉴스에서는 베이비시터 때문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많이 보았고 아무에게나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아서 고민이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와중에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자신이 1명 추천해주겠다며 자신의 조카를 키워주셨던 분이라며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 걱정이었다면 그건 바로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는데요. 그 말에 망설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업체를 통해 구하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소개해주는 사람이 더 좋을 거라는 판단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연이었는데요. 선하게 생긴 인상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한눈에 봐도 내공이 있어 보였고 가면 갈수록 인성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매번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이 엄마인 저보다도 미연을 더 잘 따르고 좋아한다는 느낌에 가끔은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봐도 미연은 자신의 아이들처럼 돌봐주었어요. 레아도 건강하게 태어나고 막내라 그런지 유독 아이들이 레아를 이뻐해주는 것을 느꼈어요. 미연의 딸인 지아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가끔씩 놀러와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니 아이들도 지아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베이비시터를 반년 정도만 고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연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이들에게는 이모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미연이는 근무 시간이 끝나도 시간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보살폈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아가 유학을 끝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를 하며 미연 또한 한국으로 같이 간다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가는 마지막까지도 아이들을 걱정하며 막내딸 레아가 학교 갈 때까지만 같이 지내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되어 안타깝다는 소리에 많은 감정이 뒤섞이더군요.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미연이 한국으로 떠나고 난 뒤 평화롭기만 하던 저희 가정에 사소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구했던 베이비시터는 아이들을 보살핀다기보다는 대충 시간만 보내다가 돈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 몇 번이나 교체를 하였지만 미연과 같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미연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막내딸 레아가 점점 커가면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라고 다들 너무 이뻐하기만 해서 그런 건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남편의 말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세상이 무너질 듯처럼 소리 지르고 울어댔어요. 처음에 강하게 나가서 버릇을 고쳤어야 했는데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질 못해 레아의 성격은 더욱 고집불통에 뭐든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그런 것일 거라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올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는데요. 제 노력과는 달리 레아는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더욱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선생님에게까지 예의 없는 짓을 했어요. 결국 이 문제로 학교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고자 심리센터도 찾아봤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상담사들에게도 도움을 받아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용돈을 충분히 주는데도 매번 부족하다며 돈을 달라고 했죠. 가끔은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가족 모두 레아 때문에 난리가 나기도 했어요. 당연히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부족함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길 원하니 막막했어요. 화를 내보기도 하고 잘 타일러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기에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레아의 방에서 알 수 없는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무언가에 관심이 생긴 듯 보였어요. 레아가 살면서 처음으로 관심이 생긴 건 바로 한국 아이돌이었는데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레아의 친구들은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전부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 뿐이었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레아의 미래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유급을 하는 건 물론이고 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보던 중에 한국 고등학교를 단기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다른 곳이었다면 한 귀로 듣고 흘렸을 텐데 한국이라는 소리에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레아가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같이 돌봐준 미연이도 한국인이었으니까요. 미연이에게 오랜만에 연락하여 안부를 물으며 레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레아가 교환학생으로 가는 서울에 자신도 살고 있으니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자신의 집에서 머물며 신경 써주겠다는 말을 먼저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레아에게 한국에 잠시 동안 교환학생 가는 것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너무나 좋아하며 오히려 자신이 그 말을 하려고 했다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싫어할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어요. 사실 한국에 간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 바뀐다는 건 힘들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곳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레아가 집에 없으니 공허한 느낌이 들면서 우울함이 밀려왔어요. 한국으로 가고 나서 처음 레아에게 연락이 와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리에 반가우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시차 때문에 자주 연락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소리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런 마음을 예상이라도 한 것인지 미연이는 종종 레아의 영상을 찍어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항상 해주었죠. 영상에서 매번 행복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레아가 혼자 한국으로 간 것이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영상을 보고 이제는 걱정 없다는 듯 편안한 모습이었죠. 반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금방 흘러갔고 어느덧 레아가 미국으로 돌아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빨리 레아를 보고 싶었죠. 남편과 함께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 레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한 이쁜 소녀가 저희를 보고 뛰어오는데 바로 레아였죠. 처음에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화장도 한국 스타일로 한 것인지 이미지가 너무 달라져서 레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삐쩍 말랐던 몸매도 보기 좋게 살이 올라와 분위기 또한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한국에 가기 전에는 어두운 느낌의 무표정일 때가 많았는데 한국에서 돌아오니 항상 웃는 표정에 밝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밝아진 것만 해도 한국에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더욱 놀라웠던 건 레아가 완전히 바뀌어서 왔다는 건데요. 예전 같았다면 제가 말하는 거에 귀찮아하며 말대꾸를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이었죠.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차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잘 먹겠다는 인사를 건네고 먹은 뒤에 설거지 또한 자신이 하겠다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가끔은 자신이 한국 요리를 해주겠다며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정도였죠. 항상 돼지우리처럼 사용하던 방을 더럽게 사용하던 습관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이 직접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밖에 나가지 않을 때엔 절대 씻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씻곤 해요. 어떻게 고작 반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는지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 미연이와 함께 지내며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문화를 배웠고 한국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미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인 친구들은 항상 청결하게 다니고 야채를 많이 먹어서 피부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하며 대부분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변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레아에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 엇나간 건 아닌지 미안했어요. 레아는 자신의 꿈이 생겼다면서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고 말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처음 레아의 말을 들었을 때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오며 한국으로 간다면 다시는 미국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배우는 것은 어떤지 물어봤죠. 자신이 배우고 싶은 미용은 한국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건 슬프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이 마음에 들고 방학이 되면 미국에 오겠단 소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빠 휴가 시즌에 맞춰 가족과 다 같이 한국에 여행을 가서 한국을 경험해보면 자신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며 말을 해와서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요. 레아는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꾸고 있으며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저에게 한국식 메이크업을 해주고 꿈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레아에게 처음 받은 메이크업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부끄러워 밖을 나가지 못했는데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는 날 자신이 이쁘게 꾸며주겠다고 하는 레아를 뿌리칠 수 없었어요. 레아에게 메이크업을 받고 한국식 스타일로 옷을 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친구들은 바뀐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면서도 너무 세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니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훨씬 젊어 보인다며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을 보니 어딘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스타일과 메이크업 전부를 레아가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자신도 나중에 레아에게 받아보고 싶다며 저를 부러워했어요. 레아는 한국에 가기 위한 목표가 생기니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소녀지만 이제는 그것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떤 곳이길래 레아를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했고 미연이를 오랜만에 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휴가 시즌에 맞춰 가족 모두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마중 나온 미연이를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아이들도 지아를 기억하고 있었고 지아 또한 여전히 이쁘고 착했죠. 저희는 미연이의 집으로 이동해서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대접했어야 했는데 미연이는 저희가 온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놨어요. 레아에게는 미안하지만 가끔씩 해주었던 한국 음식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반찬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걱정될 정도였죠. 첫날부터 레아는 자신이 한국을 소개해주겠다며 언니 오빠를 이끌고 밖을 나갔는데요. 치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밖을 보니 조금 지나면 어두워질 듯하여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는데 미연이는 괜찮다며 아직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니고 위험할 일은 전혀 없다고 말을 해왔죠. 한참 뒤에 들어온 아이들은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서 처음 본 신기한 것들을 말해주기도 했어요. 다음 날부터 가족과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요. 수도인 서울에는 전통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모습과 산에 둘러싸인 수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김치를 직접 만들어 먹는 체험 또한 즐길 수 있었죠. 미국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배려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레아가 왜 변해서 왔는지 한국인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운 음식 때문에 조금은 고생했지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레아를 따라 한강으로 가니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나오기도 하고 연인끼리도 나오며 여유로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였죠. 오랜 시간 여행을 해본 건 아니지만 밤이 찾아와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나라라면 레아가 한국에서 지낸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던 날 미연이는 화장품과 한국의 전통적인 선물들을 주며 자신이 다음엔 놀러 가겠다고 마지막까지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남편도 한국이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말년에는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며 말을 꺼내왔죠.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면 왠지 모를 친밀감이 생겨요. 레아에게 꿈을 심어주고 변화시켜준 한국인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